자료에 그 야투 창립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동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거고요. 이따가 뒤에 보니까 김종길 선생님도 그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자연미술이라는 게 저도 뒤에 이제 짤막하게 2000년, 2005년 해가지고 자연미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고 해가지고 짧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90년부터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사계절 연구에 같이 하다가 또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 보시다 보면은 제가 또 지금 학교 미술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자연미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쪽 부분에 더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20세기 후반에 어떤 대지미술 이후에 나온 그 야외 미술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임동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학생들한테 우연히 제가 이거를 작품을 보여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정말 작가들 못지않게 훌륭한 생각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창의성이니 인성이니 이게 교육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문제시 되고 있는 건데 아까 먼저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지구 한계치라고 하셨나요? 그런 것이 앞으로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카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내용이 다양한 것 같지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 경계 안에 활동이듯이 자연미술이 특별히 그 당시나 현재 그 미술계의 현대미술은 정말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도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지만 그것들과는 약간 다른 우리 어떤 본래 생태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임동 선생님께서 초창기 그런 진행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중간중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아까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요. 또 이제 현대 상황 이런 것도 자꾸 만지는 거라 할까요? 이렇게 자꾸 사람이 만지고 만들고 막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게 없었으면 또 안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자꾸 이렇게 만드는 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렇게 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뜩해지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까지도 일단 개입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공주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고도 중에 한 도시인데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지자재 시장들 또 공무원들 또 뭔가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요. 예산을 또 이렇게 책정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에 이제 집소짓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겨나갔는데 거기에 더하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봤냐 하면요.
제가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요걸 이제 건강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보면 이제 당연히 이 근처에는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 모양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요 최근에 여기 아주 공주 곰나루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내려오셨을 때 이제 보신 그 아름다운 그 밑에 굉장히 이쁜 봉우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요걸 딱 수평으로 잘랐더라고요. 그거 이제 시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딱 수평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뭘 질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뭘 이렇게 질지를 모르겠고. 또 공주 시내에 있는 어떤 그 상당히 길고 어지간히 높은 국고개라고 하는 효자가 공주님은 그 어머니 이제 아침 식사를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국으로도 갖고서 이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엎어져 갖고서 국을 엎었다고 해서 뭐 국고개라고 하는데 이 축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자면 그 쇠판으로 그냥 몇백 메타를 쫙 이렇게 되고 그 해놓고도 뭐 가상방식한 그 무슨 형태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공주 금강다리를 이제 두 번째로 놓았던 금강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공주대학 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 이제 공주가 이제 원래 곰나루라고 해서 이제 웅주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 웅주라고도 했는데 이제 그 곰상을 이제 이렇게 전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곰상을. 그런데 이건 무슨 곰인지, 곰도 어느 나라 곰인지 도저히 어느 나라 곰인지 도저히 상상 불가하는 것을 엄청난 크기로,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처럼 바짝바짝하게 하는 것을 그 사거리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들 교차하는 사거리 같은데 이런 데는 뭐가 시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면에서 사람이 대입한다는 거. 바로 이제 무슨 길 가다가 꽃 한 송이를 꺾건 어쨌건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 참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점 정도 이 슬라이드 PPT 자료 작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박은선 작가님께서 설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흉물스럽고 처치곤란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자연미술을 하셨던 그 선배 고승현 선생님 그 미술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 돌아간 뒤에 자연미술 그 당시로서 이제 슬라이드 필름인데 그거를 혼자 밤에 이렇게 쭉 넘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 자연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때인데, 야, 이런 거를 하려고 작가들이 모이나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이게 지금 한 35년 전에 신남철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앞에 냇가에서 그냥 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왼쪽에는 그냥 금강에 이렇게 그 그림자가 보이게 서 있는 상태고요.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깨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뭐 어떤 영상 작업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좋았겠죠. 지금 요즘 뭐 빌비올라니 뭐 이런 작가들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이렇게 주변 미술인들한테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런 거보다는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림 안 그리고 이런 오히려 비난의 그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재밌었던 거는 정말 저한테 촌놈으로서 정말 친근한 저런 활동들이 미술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걸 알게 되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태라든가 그런 뭐 경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도 오늘 좀 나왔지만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꼭 뭐 미술이든 아니든 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저는 이런 걸 파급시키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금강인데 유동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강에 나가면 바람이 불죠, 그죠? 바람이 세게 불고 또 방향도 여러 방향에서 불기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 딱 느끼셨겠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소주병을 꽂아놓은 건데 바람이 저 병에 이렇게 스치면서 아주 미약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병을 입으로 불면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각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약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미세한 소리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서부 미술이나 뭐 앵프로멜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된 그 직후에 이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그 옆에 이근 선생님께서 그런 추상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질 때 어쨌든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나, 내 얘기를 하는 게 미술인데, 그래서 고향인 공주로 내려오셔가지고 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을 하신 게 자연미술입니다. 이거는 허강이란 작가의 작품인데, 비닐봉지에 이제 물을 담아서 매달아 놨을 때 반대쪽에 그 풍경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과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의외로 실제 저렇게 하기 전에는 저럴 것이다라는 걸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승현 작가의 작품인데, 원산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장소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작가들이 기존에 이제 페인팅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연장으로서 아까 이제 뭐 야외 현장 미술 이런 얘기도 텍스트에 있는데, 실내에서 이제 이런 거를 계획해서 여기 나가면 이런 게 있겠다 그래서 계획해서 나갔는데, 사실 뭐 원산도를 놀러 가보긴 했겠지만 원산도에 가면은 저런 발 모양의 돌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뭐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해서 그 자연 상황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인 이후에 어떤 발상도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야투 창립 선언문에 보면은 의식의 영역을 넓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발상력을 믿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뭐 우주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나가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일상적으로 작업실이나 이런 데 있는 그때 떠오르는 생각보다 정말 예측 못한 그 광대무변한 자연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온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머니에 뭐 열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머니에서 가장 거칠다고 생각하는 물건 하나를 선택해서 만져봐도 그거보다 훨씬 더 거친 것들이 자연에 나가면 있고요. 그렇죠? 정말 춥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추운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각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은 야외에 나갈 때 그럴 때 그 확장되는 그 의식 영역의 폭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넓어지더라는 거죠. 요거는 사계절 연구에 아마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외연도라는 섬입니다. 근데 대전 쪽에 그 김기권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자연 미술을 안 하시던 작가인데 이제 뭐 특이한 거 하나 보다 하고서 이제 친구 따라오신 거예요. 이제 관람을 하러. 근데 오셔가지고 이게 물이 고여 있는 데에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딱 놓으니까 이게 넘쳐서 물이 흐르죠. 그죠? 근데 저희 자연미술을 많이 했던 작가들이 이 현장에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저는 이제 초창기였지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했던 작가들이 보기에도 우린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 사람 오늘 처음 왔는데 저렇게 좋은 작품을 하다니. 예를 들어 이게 뭐 페인팅이나 뭐 조각이나 이런 거라면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지금 처음 구경하러 온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조형적인 어떤 손재주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방향성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서 이제 왔을 때 정말 누구나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응우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저게 뭐냐면 이제 밭에 농부들이 새 오지 말라고 이렇게 줄 띄워놓으면 반짝반짝 햇빛이 반사돼서 새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비닐끈입니다. 근데 비닐끈이지만 물론 이제 초기에 그 기성품이나 이런 오브제를 같이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 거울에 비친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거울에 유리가 우리한테 의식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반사된 햇빛이 눈에 들어오지 저건 비닐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저는 여기 이제 없었지만 비닐로 보인다기보다는 햇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아주 초창기 제가 책에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습니다. 김영호라는 작가인데요. 대전에 계신 분인데, 금강에 이제 기다란 광목인가요, 이게? 예. 천으로 된 끈을 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신호를 해가지고 가위로 끈을 딱 끊는 겁니다. 그러면 강물의 끈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그 물결을 따라서 끈이 구불구불하게 이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작가로서의 내 생각과 내 의식으로 시작된 작품이지만 이게 어떤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갈지 어느 지점에 가서 뭐 돌에 걸려서 걸릴지 그 내 생각과 몸을 어떤 떠난 영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그 자연 속에서 내가 상당히 어떤 작은 존재라는 그런 것도 의식이 되고 또 자연의 어떤 현상에 내가 약간 어떤 개입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저로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말을 써놨지만 그 자료에도 여기 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생각이 변하냐면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작품을 하기 위한 어떤 내 생각을 자꾸 접게 돼요. 그래서 작업은 하지만 내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어떤 의식이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이쁘장하게 잘 만드는 걸 좋은 걸로 보다가 거의 손대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만으로 예를 들어 뭐 발견만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을 더 좋게 보는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한때 그 수석 있잖아요. 특이하게 생긴 돌을 모으는
그 수석을 수집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흥미로운 형상을 발견해서 사진에 담는 것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또 얘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다 소용없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사람 생각이 훨씬 더 좋은 날도 있고 또 많이 해봤지만 뭐 1박 2일 다녀봐야 특별하게 자기 작가의 마음에 드는 그런 발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출근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길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어떤 돌멩이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생각이 더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가면은 더 이렇게 안 되던 생각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금강이라는 데를 공주 작가들이 정말 여러 번 나갔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금강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겨울철에 뭐 11월부터 2월까지 지나갔다 그러면 금강의 풍경이라고 하는 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전에 이제 이쪽 그 작가분들이 공주에 오셨을 때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임금쌤이 이제 경험담 중에 금강에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넣었는데 물에 담궜는데 한쪽 손은 물이 차갑고 한쪽 손은 물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은 약간 따뜻할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자연과 실제 거기에 발을 담그고 현장에 가 있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자연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문학을 하거나 이런 작가들한테도 정말 같이 그런 체험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열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교육에 정말 열성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허상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시키고 하지만 다 이렇게 정형화되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그런 쪽으로 체험도 시키고 활동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뭐 일하시느라고 전혀 자식들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던 그 농촌 마을에 뭐 뱀도 잡고 뭐 개구리도 잡고 들로 산으로 뛰어 다닐 때의 그 활동이 지금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80년대 금강의 모습이 지금 막 하천을 살리고 하려고 하는 지금의 강보다 훨씬 깨끗했던 것처럼 우리 의식도 애들의 의식이든 어른의 의식이든 뭘 자꾸 교육시키고 하려는 그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과 접하면서 뛰놀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할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놀았던 그게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건 전데요. 뭐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저걸 왜 했을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기한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신 분들이 다 작가분들이시지만 퍼포먼스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저걸 불면서 모래가 저렇게 원형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불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실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나가서의 상황이 항상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골뱅이 껍데기 가지고 새 모양을 제가 이제 서산으로 가서 거기 철새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쭉 생활을 했다면 혹시 뭐 골뱅이 껍데기를 제가 봤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철새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서산에 살다 보니까 새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물레동에 살기 때문에 철공소에 대한 생각, 또 철거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되듯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 생태 속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족 여행도 가고 뭐 해수욕도 가고 하지만 정말 현대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찾아갔을 경우에
이거는 제 이제 드로잉인데요. 뭐 작품이 좋아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기보다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에 여름에 이렇게 쭉 가보니까 그 뜰에 이렇게 옛날 대결 정부에 막 뭔지 모르는 그 벌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날벌레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지니고 있듯이 그 시골 그 마루에 드로잉이나 이런 재료를 놓고 있었어요. 이제 방학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이제 떠올랐다기보다 이제 앞에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화 전공은 아니지만 아주 하고서 정말 재밌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작업실에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작품입니다. 이제 두세 개 더 보여드리면 끝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작가들의 자연미술을 애들한테 우연히 보여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하는 거다, 요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없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술이라는 게 꼭 물감으로 그리고 차력으로 만들고 이것만 미술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미술이다. 그게 뭐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런 건 뭐 저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해미 읍성에 나갔는데 이게 제목이 불꽃놀이에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시골애니까 늘 보던 저 풀인데 그러니까 막대기를 하나 대서 불꽃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개밖에 안 가져왔지만 30명을 데리고 나갔을 때 애들이 다 자기의 그 살아온 정서에 따른 자기만의 생각을 표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미술이 애들한테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뭐 산을 그냥 생각 없이 깎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알면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공주 산성공원에도 그 나무를 다 막 이런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런 걸 이렇게 나무를 자른다든지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검토나 연구나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벽이 안 보인다고 전에 한번 싹 자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나무가 잘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생이 한 생각입니다. 예. 풀잎파리 4개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문에 이제 경첩해서 다방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애들이 그 분위기만 만들어주니까 정말 그 다양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는 제목이 망사 스타킹인데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나가면 그 주민들한테 뭐 피해 끼치지 말고 또 쓰레기 같은 거 지저분하게 만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그죠? 철망이.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교실 안에 앉아 있을 때 하는 생각보다 애들의 생각이 역시 더 확장이 되고 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떤 그 자기 안에서의 그 생각의 허용치를 넓혀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약간 좋은 뜻으로 이제 고착화돼가지고 그게 이제 습성화돼서 다른 과목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열려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쭉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은 스타일로 평생 가는 작가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하는 작가들이 있지만 어떤 작업을 하든 그 의식을 넓히는 그런 쪽에서 이 자연미술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면서도 제가 버스에서 이 창립선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그 국어 맞춤법으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산탄총을 쏘아대듯이 이렇게 뭐 격한 표현도 좀 있지만 저는 정말 아주 그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이 쓰신 문장에 사실 저도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제가 답변하고 이런 식이면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오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게 잘 안 떠오르고 또 여기 앉은 이후에도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냥 약간 횡설수설했습니다. 예.